그리고 한 가지가 또 그 인플레이션 이슈 그걸로 인해서 좀 금이나 아니면 채권도 막 3%, 3.5% 가면 막 올인할 거라 이런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이런 투자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원자재가 그러니까 이제 저는 예측 가능한 네. 내가 합리적으로 그 기업의 제품에 대한 수요를 이해할 수 있고 분석 가능해서 기업 이익이 얼마가 나니까 내가 애플 같은 경우는 한 25배 퍼해주면 상당히 괜찮다, 매력이 있다. 뭐 알파벳은 뭐 20배면 괜찮지.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금이나 원자재는 그런 게 분석이 쉽지가 않죠. 그리고 네. 이제 외부 변수, 매크로에 워낙 많이 흔들리니까. 근데 이제 짐 로저스가 얼마 전에 왔을 때 이제 제가 음. 인터뷰 제 그 유튜브에서 할 때 보면 이제 그분이 얘기하는 게 저는 어느 정도 동의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주식보다는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커머디티가 훨씬 좋은 음. 인플레이션 해지도 완벽하게 되고 장기적으로 좋다고 그러는데 저는 포트폴리오가 100이면 한 뭐 5% 정도는 어. 그런 것을 뭐 들고 가도 그래서 그분한테 뭐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냐 했더니 뭐 전문가들은 이제 그 원자재 상품 이런 거에 선물을 내가 이제 리스크가 많으니까 이제 ETF 같은 거 하라 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이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음. 그러니까 뭐 조금 배우는 첨에서 처음에 내가 뭐 1,000만 원이 있으면 한 1, 20만 원 뭐 투자해서 이제 변동성을 한번 느껴보고 그러면서 투자를 늘리되 전체의 뭐 5%, 10% 이상은 안 하는 게 아니면 꼭 하시고 싶으면 미국의 워런 버핏이 산 옥시덴탈 같은 네. 데가 회사가 뭐 비즈니스 모델이 좋고 주주 환원을 많이 해요. 그 주주 친화적이기 때문에 이제 애플이 그래서 그 저 워런 버핏이 그래서 이제 또 산 면도 있으니까 꼭 사시고 싶으면 그런 종목들 하면 조금 원자재 에너지 기업이지만 음. 리스크가 적으니까 그리고 주주 음. 환원을 하니까 그런 변동성이 보통 주가가 적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주로 이렇게 주식으로 그 주식 기업으로 해지를 좀 하시는 그런 스타일이신 그러니까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제 전체 재산의 음. 반 이상이 부동산이고, 그러니까 어. 저는 일단은 나이가 이제 뭐 50대 후반 60이 됐기 때문에 부채를 제로를 만들었어요. 왜냐면 네. 제가 젊어서 소득이 많고 그럴 때는 제가 버는 것을 뭐 그러니까 담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것을 기반으로 음. 대출을 받아서 레버리지를 하면 투자를 좀 공격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식은 저는 그렇게 레버리지 않았죠. 부동산은 어. 레버리지를 하는 게 좋거든요. 왜냐면 부동산의 네. 변동성은 주식보다 훨씬 낮으니까. 그래서 뭐 옛날에는 총자산도 많이 컸지만 나이가 들면서 다 빚을 갚고 지금은 부채가 없고 제 돈이 제 이제 자산인데 여전히 부동산이 반이 넘죠. 근데 이제 부동산은 뭐 안정적인 거니까 음. 걱정을 안 하고 주식은 제가 이제 투자를 하면 어느 정도 리스크인지 오래 제가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전 그래서 제가 무슨 종목 들고 있는지 어떤 때 잊어먹어요. 왜냐면 그 시세를 한 달 동안 보지도 않으니까. 어. 그래서 좀 오래 하면 그런 감은 생기시는데 하여간 그 레버리지는 절대로 하면 안 되고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보통 이제 우리가 MSCI에서 그 분류하는 그 11개 업종이 있어요. GICS라고 글로벌 산업 분류. 그래서 이제 그거는 보통 그 금융계 아니면 컨설팅계에서 쓰는데 그 종목이 어느 업종에 소속돼 있냐에 따라서 리스크를 알 수 있거든요. 지금 같은 음. 때는 뭐 IT 아니면 경기 관련 소비재, 그 다음에 뭐 이런 데들이 가장 리스크가 크죠. 경기가 이제 꺾인다고 치면. 그런데 종목이 나의 포트폴리오 8, 90%면 되게 주가가 이미 많이 빠졌고 음. 앞으로 경기가 이제 하향이 더 되면 주가 더 많이 빠질 거예요. 대신 내가 뭐 월마트나 아니면 담배 인상공사 이런 음. 필수소비재를 두고 있으면 되게 방어적이어서 주가가 음. 안 빠지거나 오히려 오르는 경향도 있죠. 그리고 음. 이럴 때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그 방어적인 그런 주식으로 피신을 가니까. 그래서 네. 미국에 보면 최근에 보면 월마트, P&G, hershey 아마 그때 초콜릿. 저 할 때 초콜릿 회사 이런 데 음. 신고가 계속 네. 갱신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오히려 많이 올라서 오히려 최근에 좀 더 고평가됐다는 그런 어. 느낌이 들 정도로 네. 자금이 많이 올렸죠. 그래서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그 업종 분류.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쳐보면 GICS 업종 분류 치면 거기 다 나옵니다. 네. 아니 블룸버그에 쳐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해서 내가 이런 업종의 종목을 내가 들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음.
그거를 분류해서 내가 감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교수님 어떤 분은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 이게 가격이 내려갔을 때 기술 성장주를 사서 그 좀 버텨가지고 나중에 올라갈 때 큰 수익을 거두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이런 시기에 가치주를 좀 사고 뭐 은행주나 금융주 아니면 식료품주 이런 거 사서 좀 방어를 하는 스타일이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은 좀 어느 쪽을 좀 더 선호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 편식을 하지 말라고 항상 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국 주가의 매력은 미국 주가보다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미국 주식을 다 사면 안 되니까요. 왜냐면 외국이라는 건 항상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50대 50을 사든 아니면 내가 미국이나 해외를 되게 잘하는 영어가 편한 사람이면 60, 70을 미국을 살 수도 있겠죠. 장기 성과가 미국 주식이 좋으니까. 근데 하여간 국내 주식, 해외 주식을 섞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종목이나 업종도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성장하는 IT, 뭐 헬스케어나 뭐 테슬라 같은 경우 이제 경기 관련 소비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뭐 반은 넘는 게 좋겠고, 왜냐면 주식이라는 건 롱텀으로 장기적으로 성장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나 포트폴리오의 방향적인 성격, 그러니까 이런 데들은 이제 P&G도 될 수 있고, 한국 같은 데는 이제 LG 생활건강 같은 데가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또 중국의 익스포저가 있으면서 주가가 반 토막이 났으니까 한국은 솔직히 진정한 의미의 경기 방어적인 성격의 KT&G KT 이런 거 빼놓고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그런 면에 있어서는 P&G 사도 되고 존슨앤존슨 사도 되고 월마트도 있고 뭐 종목들이 엄청 많죠. 그래서 좀 이렇게 섞어서 내가 10종목을 미국에 들고 있으면 좀 공격적인 성장주가 한 6, 7개, 한 서너 개는 P&G나 뭐 이런 것들. 근데 그런 데들도 그렇다고 주가가 안 오르는 거 아니에요. 보면 배당 포함해서 배당을 한 2, 3% 주니까 과거 10년, 20년을 보면 총 수익률이 배당 포함해서 한 10에서 12%씩 매년 됩니다. 물론 못 버는 애도 있고 또 많이 올라가는데 15%, 20% 올라가지만, 그러니까 섞어서 있는 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과학적으로 계산할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반반 정도 국내 해외,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업종을 놓고 리스크를 보면 3분의 1 정도는 조금 보수적인, 그렇지만 커서 퀄리티는 좋은 데들, 이게 5에서 10%씩 성장하는데. 왜냐하면 내가 배당 포함해서 매년 10%만 벌면 아주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종목들이 미국은 꽤 있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답답해서 투자를 못 하시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계속 바꿔야죠. 주식이라는 거는 너무 많은 리스크를 지면 안 되니까. 교수님 그런 그 배당주 같은 것들이 잘 이렇게 위기 때 주가가 안 떨어졌을 때 이런 거를 조금 매도하고 싸진 기술주를 사고 이런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경기 침체가 내년에 있다 보면 주가가 여기서부터 한 20% 더 빠질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1, 20%라도 있다면 또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게 1년 후에 하면 훨씬 더 그리고 그런 기술주는 전체 시장이 20% 빠진다면 앞으로도 3, 40%더 빠지겠죠. 그러니까 살려면 주식을 1년 동안 12분의 1씩 매달 나눠서 사든지 네.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다 들어가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비중은 이렇게 다양하게 해서 유지하면서 네. 그리고 그게 또 자신 없으면 ETF 하셔도 되고요. 그렇죠? 네. 시장 ETF나 아니면 자기가 관심 있는 테마 ETF 같은 거 해도 좋으니까. 네. 그래서 교수님께서 한 50은 부동산으로 갖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금융자산으로 갖고 있다고. 저는 부동산 50%가 넘습니다. 넘고, 네. 그러면 이제 금융자산을 나머지 40%, 30% 이렇게 갖고 계신 건데요. 이나무의 좋은 주식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서 교수님의 포트폴리오를 일부 공개해 주셨잖아요. 거기서 좀 혹시 못 들으신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몇 가지만 언급해 주시고 나머지는 그 교수님 유튜브 채널 가서 들으면 어떨까. 제가 한 3주 전에 네. 이제 3만 구독자 돌파했다고 댓글 달기인가요? 이제 그거를 제작진이 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처음 해봤는데 MBTI? 네, MBTI. MBTI 이제 해봤고. 네. 제가 무슨 좀 관리자형이래요. 그래서 별로 듣기 안 좋았는데 그 관리자형이 소득이 제일 높다고 하더라고요. 듣기는 나쁘진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제 포트폴리오를 이제 다른 여러 계좌 있는 걸 이제 합쳐서 보여드린 거는 제가 하는 얘기랑 틀리지 않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를 제가 들고 있고 빅테크 5개를 다 들고 있어요. 그래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는 나름대로 또 역할이 있고
그다음에 알파벳은 뭐 진짜 좋은 회사고, 그다음에 아마존, 페이스북이 요즘 최근에 좀 주가도 망가지고 걱정 많이 하지만 그래도 뭐 진짜 좋은 인력이 있고, 페이스북 같은 데는 본업에서는 영업이익률이 여전히 40%가 넘거든요. 네. 현금 흐름도 좋고, 그래서 5종목 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좀 보수적인 종목 중에는 제가 뭐 P&G, 월마트, 뭐 이런 것들, 에브비라고 그것도 이제 헬스케어 네. 종목도 배당 좀 주고 이제 그런 것도 들고 있고, 그다음에 뭐 그 잘 못 투자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 로빈훗 저 종목 옛날에 IPO 할 때 좀 한 거 많이 물려 있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그래서 그냥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내 주식은 제가 저는 이제 미국 주식을 꽤 많이 아니까 네. 해외 생활 많이 해서 미국 주식이 편했고, 국내 주식이 이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한 종목만 들고 있고 나머지는 다 비웠어요. 네. 이제 그 꽤 한 1년 정도 됐죠. 근데 이제 한 종목 들고 있는 것은 이제 제가 사회이사 하는 그 바이오 회사, 그래서 이제 스톡 옵션을 받은 거여서 그거는 제가 산 게 아니고 이제 제가 옵션을 행사해서 우리나라. 네. 그래서 이제 한국 주식이 되게 아. 적은 편입니다, 지금. 네. 한국 주식에 삼성전자는 없으세요? 전에 있었죠. 있었는데 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네. 제가 그 다 비웠습니다, 작년에. 그렇군요. 근데 일반적으로 저는 미국 주식을 좀 많이 알고 또 해외도 1년에 한 3, 4개월 보통 있고, 네. 그래서 뭐 이번에도 이제 6월 중순부터 네. 한 달 반 가 있는데 이제 그거요. 미국 해외가 편하니까 해외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해외 투자를 너무 과도하게 많이 하면, 우리가 그래도 삼성그룹을 훨씬 더 많이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얼만큼 이건희 회장이 기여를 많이 했고, 이재용 부회장의 스타일은 어떻고, 삼성 경영진이 얼마나 좀 관리를 잘하고 좋은 일재를 뽑고 뭐 이런 건 알지만 애플을 우리가 안다고 그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을 너무 많이 그 비중을 축소하는 것은, 우리 이번에 이제 뭐 7, 80%씩 빠진 종목들 한번 겪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미국 주식이 또 빠질 땐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균형 있게 국내 투자, 해외 투자를 섞어서 하면 좋다. 네. 교수님, 그 로빈후드 같은 거는 진짜 많이 빠졌잖아요. 뭐 한 7, 80% 빠졌습니다. 그런 거는 뭐 어떻게 앞으로 대처를 하실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재밌는 게, 저는 그러니까 제가 IPO 할 때 그냥 받아서 곧 IPO 받은 거보다는 한 3, 40% 빠졌나 뭐 그럴 거예요. 한 40% 빠졌나. 근데 고점 대비는 한 7, 80% 빠졌죠. 이렇게 거품이 있어서 올라갔다가 이제 빠졌는데, 네.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이 좀 튼튼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는 그 규제 감독 당국이 그 회사 영업을 막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가 고객의 주문을 받아서 시장에서 거래하는 게 아니라 그 다른 큰 그 마켓 메이킹 하는 데 가서 이제 매매를 체결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는 수수료가 없다고 그러는데 뒤에서 수수료를 진짜 받죠.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 증권관리위원회 SEC 의장도 그 비즈니스 모델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조금 우려가 있는데, 이제 저는 좀 좋게 봤던 이유가 이 회사가 아주 좋은 엔지니어, 디벨로퍼를 많이 뽑습니다. 그만큼 회사가 매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자산이고, 그다음에 이제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지면 미국에서는 딜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 큰 대형 증권사나 아니면 컨슈머 회사 같은 데도 이 회사를 뭐 1, 20조면 충분히 인수를 M&A 할 수 있으니까, 미국은 딜이 많으니까. 그래서 뭐 펠로톤 같은 데도 그렇고 주가 많이 빠지면 결국 딜이 들어오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내고, 그러니까 트위터도 그런 거 아니에요? 트위터도 그렇고 액티비전 블리자드도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고 가는 게 그 딜이 되니까. 그래서 회사가 괜찮은 사람이 있고 어느 정도 밸류가 있다면 주가가 많이 빠져도 나중에 기회는, 뭐 제가 그 돈을 급하게 뭐 찾을 돈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기다리면 됩니다. 그럼 보통 그런 딜이 있으면 주가가 다시 오르나요? 그러면 주가도 올라가고, 회사 전액 다 그 전략, 그 경영권을 갖고 가면 보통 그 당시 주가의 한 30%, 50% 주는데 소수주 거를 다 사주죠. 한국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공개매수 청구권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뭐 상법하고 뭐 다른 그 법령에서 이제 그 매수 청구권을 도입을 하니 많이 얘기가 있는데 꼭 필요합니다. 왜냐면 한국은 대주주는 소수주주보다 5배 높은 가격에 팔고 나가잖아요. 한샘 같은 데도 그런 거 말이 안 되죠. 근데 미국은 소수주주 걸 다 같이 사줘야 되니까. 이번엔 트위터 이제 일론 머스크가
사면 똑같은 가격에 다 팔 수 있으니까 현금으로. 그래서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와, 그런 거 되게 부럽네요. 아, 그럼요. 한국도 그렇게 꼭 돼야 됩니다. 이게 거버넌스 이슈라고 그럼요. 그렇게 봐야 네. 되는 거죠. 예, 교수님. 그러면 교수님 그 빅테크 같은 거는 어떻게 좀 추가 매수를 요번에 좀 하셨나요? 아니요, 전 지금은 그냥 지금은 가만히 있습니다. 관망하시고. 예. 네, 그렇게. 단말기도,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네. 그 전날 미국 주가, 그 다음에 음. 이제 한국장 끝날 때쯤에서 오후쯤, 지금도 이제 우리 오후니까 네. 이제 한번 보긴 봤거든요. 네. 한번 보지 뭐 제가 제 그 구잘 들어가서 내가 뭘 들고 있는지 어떤 경우는 가물가물합니다. 네. 사고 팔고 그럴 게 아니니까. 교수님 이렇게까지 너무 환하게 다 공개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혹시 또 이번 최근 이슈에 암호화폐가 좀 이슈가 크게 됐잖아요. 이 암호화폐 투자에 대해서 좀 견해가 있으실까요? 저는 암호화폐는 잘 분석할지 몰라서 조금 저도 바이어스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옛날에 같이 근무했던 홍콩에서 이제 한 분이 원래 이제 골드만도 있고 그런 분인데 네. 그분이 이제 코빗에 가서 지금 리서치 센터장을 하는데 그분 불러서 게스트로 제가 이제 네. 정성문 센터장님. 네. 공부를 좀 하면서 네. 조금 내가 그 편협한 생각을 했구나.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비트코인은 그 밸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뭐 어느 정도 가격이 페어 밸류인지는 모르겠지만 비트코인은 자기 전체 포트폴리오에 아주 작은 비중, 큰 게 10% 미만으로 들고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싫으면 뭐 이익을 내는 기업 위주로 또 투자해도 되니까. 근데 변동성은 뭐 최근에 엄청 높았고 앞으로도 계속 높겠죠. 그래서 이제 내가 그 돈이 없어도 되는 정도, 뭐 3%나 5% 내 전체 그 100이라는 돈을 내가 있으면 이제 그 정도 범위에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고 사회적으로 그것의 밸류 가치를 인정을 해주고 깨지지 않을 것 같아요, 되게. 근데 나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 비트코인 위주로 좀 만약에 아는 거 위주로 좀 많이 이번에 진짜 좀 많은 큰일이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처음 해보고 싶은 사람은 믿기가 어려우니까 내가 뭐 1억이 있으면 한 100만 원, 200만 원만 그러니까 지분 일부 퍼센티지로 지분율을 살 수 있죠. 네, 소수점으로도 할 수 있고. 소수점으로 사서 한번 그걸 느껴보면서 내가 책도 읽고 공부를 해보면서 내가 좀 확신이 들면 그거를 뭐 3%, 5% 늘려갈 수 있어서 처음에 덜컥 많이 빠졌다고 지금 뭐 3만 불 미만, 3천만 원 미만 이런 거 사는 건 안 좋은 것 같고 그렇게 내가 조금씩 내가 내 포트에 약간씩 넣어서 경험을 해보면서 점진적으로 내가 확신이 있으면 사는 식으로. 원래 전문 그 펀드 매니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약간 조금 내 포트폴리오에 넣어서 그거 이제 주가 느낌을 보면서 계속 공부를 해서 내가 이제 포트폴리오에 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가들도 우리 구독자분들도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지금까지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은, 미국 S&P 500을 좀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도 PE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역사적 평균에 수렴한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조금, 그게 경기 침체가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가 큰 이슈고, 그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조금 더 여기서 주가가 빠질 수도 있고, 20% 빠질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꽤 있고, 그 다음에 교수님은 이제 조금의 더 확률로 아직 경기 침체가 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경기 침체는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개인 소비가 여전히 건전하고 기업 부문도 건전해요. 그래서 경기가 위축이 되지만 경기 침체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 네. 그리고 한국 시장은 조금 더 관망이 필요하고. 네네. 그러니까 미국 따라가겠지만 워낙 많이 미리 빠져서 뭐 맷집이 좀 있어서 좀 덜 빠질 겁니다. 근데 결국 뭐 주가가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건 미국하고 같이 움직임을 하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지수가 올라가려면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뭐 엔솔 같은 좀 대형주 위주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좀 사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국내에서는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주를 하지 말고 우선주를 하자. 왜냐면 우선주라는 게 물론 삼성전자는 보통주랑 차이가 10%밖에 안 되지만 나머지 종목들 현대차 2우선주, LG화학 우선주, 뭐 LG 생활건강 우선주, 뭐 미래에셋 같은 데도 2우선주 이런 데는 보통주랑 차이는
그 주총에서 의결할 권리만 없어요. 의결권만 없고 나머지 똑같거든요. 그러면 보통주의 반값을 내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반값을 사니까 배당 수익률은 2배죠. 그러니까 외국인 지분율이 이런 종목들은 보면 7, 80%예요. 외국인들이 왜 그걸 하겠어요? 이게 보통주랑 똑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의결권 밸류가 거의 없으니까 반값을 하는 거니까. 그 미래에셋이나 그 NH투자증권 이런 것들도 외국인 지분율이 꽤 높은가 보네요. 미래는 별로 안 높아요. 미래는 한 10몇 %인데 아까 말씀드린 현대차 이익권주는 한 60, 70% 되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70%인가 80%인가. 그렇구나. 보통주보다 외국인 지분율이 2-3배 높습니다. 그 이유는 펀더멘털리 보면 반값을 하는 거니까 보통주를 살 이유가 없죠. 그래서 주가가 불안해도 워낙 싸게 하면, 그리고 보통주가 2% 배당 주면 보통 우선주 사면 4% 배당 수익률이거든요. 맞아요. 당연히 우선주를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저축하는 데 쓰시고 내가 진짜 좋은 종목이 있으면 우선주가 있으면 우선주를 무조건 사시는 게. 그러니까 현대 자동차 꼭 사시고 싶으면 보통주보다는 현대차 2우선주를 하시는 게 훨씬 스마트하다. 네. 예, 그리고 조금 그 개도국의 상황이 좀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좀 미국 시장 위주로 좀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또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개인 포트폴리오를 공개해 주셔서 빅테크와 테슬라와 그 다음에 뭐 P&G 같은 그런 기업들, 월마트 가지고 있고 7대3, 6대4 이렇게 그렇게 분산 투자하는 것도 말씀해 주셨고요.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교수님, 그러면은 요 정도로 인터뷰 전반적인 내용을 혹시 다른 것 같은데, 혹시 교수님 뭐 끝으로 좀 한번 강조해 주실 말씀이 혹시 있으실까요? 뭐 지금 이제 새로 여기 네. 그 유튜브 시작하셨으니까 너무 애청해 주시고 많이 발전하시기 바라고요. 그 투자라는 것이 지나고 나면 또 어려운 시기가 있는데, 이제 최근 1, 2년 사이에 이제 투자 입문하신 분들이 많은데, 한 2년, 3년 후 우리 지나가고 나서 2022년을 보면 그때 이래서 주가가 많이 빠졌고 지금 많이 올랐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주가를 보면 지난 14년 동안 올해 포함해서 3년간 마이너스였고 한국 시장은 14년 중에 7번 마이너스였더라고요.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덜 좋았죠. 근데 오르는 해가 훨씬 많으니까, 그러니까 많이 빠진 해 다음에는 또 많이 오르고 그럽니다. 그래서 회복이 결국 될 거예요. 그래서 뭐 너무 이렇게 실망하지 마시고 좀 기다리시면 단말기 종목 주가 고만 보시고 공부하시고 좋은 종목들 찾고 그러시면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예,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오늘 인터뷰 한 요 정도에서 마무리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좋은 주식, 나쁜 주식의 저자이시자 유튜브 채널 이나무의 좋은 주식 연구소의 이나무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